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치과의사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잇몸이 안 좋아지고 풍치가 생겨서 통증을 느끼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상태로 오는 경우에는 얼마나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지를 환자분이 모르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인공뼈 이식을 엄청나게 해야 되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점검들을 좀 자주 이렇게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어느 시기에 적당하게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어떤 반응이 있고, 특별히 이제 고기나 김치 같은 이런 단단한 음식들을, 섬유질 같은 것을 씹을 때 뭔가 느낌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는 게 좋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치아를 이제 발치한 상태에서 잇몸을 방치를 하게 되면 잇몸뼈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정말 임플란트를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난 이후인 같으면 짧게는 한 3, 4개월, 조금 더 길 때는 한 4개월, 6개월 내에 가능하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임플란트 시기를 놓치고 좀 오래를 방치를 하는 경우는 그 발치한 부위에 대합되는 치아가 많이 이렇게 자라 내려오게 되고 밑에 같은 경우도 자라 올라가게 되고 주위에 있는 치아들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 주위에 있는 치아 그리고 대합에 있는 치아들을 결국에는 뽑게 되는 그런 도미노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치아가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라 내려온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면 그 옆에 있는 치아들도 또 보철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교합을 만들면서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생도 하게 되고 비용도 들게 되고 치료 과정도 조금 더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발치된 상태인 것 같으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단하에 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치아가 아프고 불편하다 이래서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치아가 불편하고 아픈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이제 요즘은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씌우고 해서 살리고 하는 과정들이 또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뼈 상태가 괜찮고 신경치료를 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신경치료를 해서 살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는 방법이 일단은 먼저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거나 씌워서 그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 최종 보철로 가는 그런 방법들도 이렇게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이는 특별히 치아가 거미가 있는 크랙이가 있는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하고 씌우고 해도 계속적으로 반응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씌워서 최종 보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연치아가 있는 게 좋은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이를 뽑고 임플란트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도록 환자의 입안 상태에서 맞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주위 분들하고 자기는 어떻게 치료를 받았다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직접 자기 치아에 대해서 파노라마 상태와 CT 상태와 광내 사진도 정확하게 찍어서 내 이가 어떤 상태다 하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따른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 치과에 가서 좀 확인을 여러 치과를 확인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권장을 해드리고 싶잖아요.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보는 의사 선생님들 따라서 치료 계획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 군데 하게 되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가 많이 약해지고 이래 되면 그 이를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 그리고 거기 임플란트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거기 진단하시는 선생님들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는 명망 있는 치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좀 두세 군데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요즘은 치과 진단이라는 게 그냥 이를 보고 이를 뽑아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고, 많은 치과들이 정밀한 검사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standard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해주고, 파노라마 그리고 치과 CT를 명확하게 찍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들을 뽑는 게 좋겠다,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겠다, 치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치료 계획들이 나오면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리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믿고 의뢰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가는 것도 괜찮을까.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그거는 환자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치과사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드라인이라고 보거든요. 보드라인에서 이 경우는 살려서 어떤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시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경우 같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환자분이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볼 거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비용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치료 계획에 따른 부분들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면 될 거라고 봐요. 눈이 이렇게 잘 떠서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제가 눈이 좀 작은데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보면 될 거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듣는 길을 좀 잘 이렇게 세우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이렇게 내 상황을 보면 좋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감사합니다. 네.